안녕하십니까. 유선생 한자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즉 나무목 도화기요 선역소 해서 즉 제방견 안해처 나무목 안해처에서요. 회의자로서 즉 살서 기틀서 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가 나무목자 안해처자 등것이 요것이 표준 정자입니다. 나무 위에 둥지에 새가 깃들어 살듯이 사람이 손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 때면요. 나무목요, 더하기 선역서요. 제방전 안에 처, 나무목 안에 처에 되어 있는데 해의자로 되어 있지만은 살서 깃들사하게 되어 있지만 요 나무목 더하기 안에 처자 요 글자가 표준 정자입니다. 나무 위에 둥지에 새가 깃들어 살듯이 사람이 손으로 보금자리를 만들어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선역서자하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역서자고요. 요것은 하나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역서 더하기 하나 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유, 술유 하게 되는데요. 본래는 술을 담는 술 단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회에 올라가 있는 닭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회라는 것은요, 닭이 올라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요 걸쳐 놓은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닭이 올라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걸쳐 놓은 나무요. 그렇죠? 요것은 선역서자지만 요것이 요렇게 해가지고 회이기 때문에 즉 다교 술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선역서자요. 가 아니고요. 선역서자와 구분해 주시는 거는 요거는 둥지를 찾아 잠자리에 해가 넘어가자 찾았던 모양이고 요건 하나 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역서 더하기 하나 일에서요. 답유하고 또 술로 합니다. 본래의 술을 담는 단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는 회에 오른 닭을 뜻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요. 즉 새가 걸쳐 놓은 나무에 올라가 잠을 자듯이 닭이 요거는 회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자티요. 회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삼수변요. 뒤에요. 술유 닭유가 되죠. 닭이요.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인간이 술을 만들어 하늘의 예를 갖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요것은요. 해의자로서 담소변요. 더하기 닭유 아니면 술유 하게 되는 듯 해서 술규자가 되고 있습니다. 닭이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인간이 술을 만들어 하늘의 예를 갖춤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글자는 뭐 꿈의 여덟 팔자가 되어 있죠. 여덟 팔자이고 더하기 닭유 술유 해서요. 두목추하고요. 해의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술병 위로 나눌 팔로 향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잘 익은 술로 법도에 따라 제사를 지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즉 해의자로서 자 이것은요. 여덟 팔 아니면 나누다 팔요. 더하기 술육 달요 해서 두목추 아니면 술익을 추하게 되는데 술병 위로요. 향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즉, 잘 익은 술로 법도에 따라 제사를 지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글자도요. 해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개견면요. 즉, 두목추 하는 술익을 추하게 되는데 해서 원숭이 유 아니면 머뭇거릴 유 하게 되는데 원숭이는 영리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라고 불러도 곧바로 오지 않고 올까 말까 망설인다는 데에서 즉 머뭇거릴 유라는 뜻이 생겨왔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즉 해의자로서요. 즉 개견변요 더하기 두목추 아니면 순익을 추 해서 원숭이 유
아니면 머뭇거릴 유하게 되는데, 원숭이는 영리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라고 불러도 곧바로 오지 않고 올까 말까 망설인다는 데서 머뭇거릴 유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해의 자르세요. 나무목 더하기 두목추 아니면 술 이걸 추해서요, 졸참나무 유하게 되는데, 참나무과의 졸참나무를 뜻하는 글자인데, 단단하고 유용한 나무를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즉 회의자로서 나무목 더하기 두목추 아니면 술익을추 해서 졸참나무 유하게 되는데, 참나무과의 졸참나무를 뜻하는 글자인데, 단단하고 유용한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의자차도요, 해위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목추 아니면 수리울추요, 개견해서 유하게 되는데, 우두 머리가 무리를 이끌거나 영리한 사냥개가 사냥을 할 때는 반드시 뭐요? 머리를 써서 꾀를 내야 하겠죠.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을 쓰는 애는 신유 같은 단어에 쓰는 깊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해의적에서 우목추 아니면 수율추요 거하기 개경해서 유하게 되는데, 우리 우도 머리가 무리를 이끌거나 영리한 사냥개가 사냥을 할 때 반드시 머리를 써서 꾀를 내야 하겠죠.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신유 같은 단어에 쓰는 깊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인데요, 즉 나무목 더하기요, 높을 존 아니면 술통준, 그래서 술통자준 하게 되는데, 높을 존자는 제사나 의식에 쓰는 귀한 술을 그릇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귀한 술을 담아두는 나무로 만든 술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무는요, 더하기 높을 돈 해서 회자로서, 그래서 술통자 준 하게 되는데, 높을 존자는 제사나 의식에 쓰는 귀한 술 그릇을 뜻합니다. 즉 귀한 술을 담아두는 나무로 만든 술통을 뜻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자, 설명해 드리면요, 즉 폐의자입니다. 높을 전요, 갈착자입니다. 갈착요 해서 딸을 준 하게 되는데, 글자 그대로 풀면은 높은 사람이나 스승을 쫓아서 길을 따라가다는 뜻입니다. 즉 의미가 확장되어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나 규칙을 순조롭게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즉 해의자로서 높을 존 갈착해서 따르다 준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높은 사람이나 스승을 쫓아서 길을 따라서 가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확장되어 우리가 사회에서 법이나 규칙을 순조롭게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면 중옥추 아니면 술익을 추어 되죠. 더하기 큰 게 해서 제사 지낼 전자입니다. 즉 큰 제사상 위에, 즉 술과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즉 회정에서 술 추요 또는 금옥추 하면 큰데 제사 지낼 전하게 되는데, 큰 제사상 위에 술과 재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자, 이 글자는요, 쾌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제사 지낼 천정, 즉 고을 음료, 그래서 나라 이름 정하게 되는데, 제사를요 정석고 지내는 마을요, 이 뭐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제사 지낼 천 아니면 마을요,
나라 이름 정하게 되는데 제사를 정석껏 지내는 마을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